지은호, 내가는 내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나에게 바치게 될 거야. 고성이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은호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천사였고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삼킬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은호의 프로필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 속 은호의 밝은 미소를 보며 성희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의 그간만 필요해. 그럼 우리 우진이 후계자로 만들 수 있어.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아가던 지은호는 그의 봄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연달아 계약을 취소했고 작업실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은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호 씨가 설계한 카페 제가 직접 가봤어요. 공간에 온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품는 느낌이라요? 단순히 예쁜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문화재단 이사장 고성이었습니다. 은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 리모델링을 맡기고 싶다고 했어요. 계약금만으로도 은호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혹시 실망하시면 어떡하죠? 은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저는 당신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요. 화려한 디자인보다 진심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것. 그 한 문장에 은호는 울컥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은호는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고성이는 창가에서 짧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들 우진의 최근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 글씨로 표시된 수치들이 그녀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우진의 수치가 또 떨어지고 있어.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 하지만 성급하게 흔적을 남길 순 없지. 이번엔 완벽해야 해. 절대 실수는 없어. 표정은 온화했지만 머릿속 시계는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조용히 매끈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이번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지은호, 내가 버린 내 딸이 이렇게 다시 필요하게 될 줄이야.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달, 두 사람은 주 23회씩 함께 일했습니다. 고성이는 회의가 끝나도 늘 은호를 붙잡았어요.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요.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거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구수해요. 성희는 은호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했고 은호가 힘들어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호가 작업 중 어깨를 주무르자 성희는 마사지 쿠폰을 건네고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한약을 챙겨왔습니다. 은호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 따뜻한 차를 직접 타서 건넸어요. 그녀의 세심함은 완벽했고 은호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성희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 친엄마도 이런 분이실까? 엄마를 만나면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을 담은 눈으로 나를 바라봐줄까? 양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어도 은호의 마음에는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도중 성희가 책상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은호가 황급히 달려가 부축하자 성희는 창백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일이 좀 많았나 봐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호의 강권에 못 이겨 성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은호는 성희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호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정상 수치의 30% 수준이에요. 약물로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이식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호는 옆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성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식이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생체 이식의 경우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까지 맞아야 하거든요. 가족 중에서도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주 안에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성희는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은호 씨,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요. 무슨 말씀을요? 이사장님은 제게 짐이 아니라 은인이세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아세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성희는 그런 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이 아이는 이미 내게 빠져들고 있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그날 이후 성희는 은호 앞에서 조금씩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을 헐떡이며 난간을 붙잡았어요. 회의 중에도 가끔 어지럽다며 벽을 짚었습니다. 한 번은 은호 앞에서 주저앉기까지 했어요. 은호는 그런 성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이렇게 아프시면 안 되는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제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성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요즘 생각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사장님은 꼭 나으실 거예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희는 은호의 손을 덮으며 말했죠.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요즘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자꾸 기대게 돼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딸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우리 자주 만나요, 은호 씨.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건강할 때 많이 보고 싶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성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 아이는 스스로 나서게 될 거야. 며칠 뒤 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성희 이사장의 창백한 얼굴이, 떨리는 손이, 힘없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은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검사라도 받아볼게요. 혹시라도 제가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맞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성희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호 씨, 그러지 말아요. 간 이식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증자도 수술을 받아야 하고 위험도 있어요. 젊은 당신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사장님. 검사만이라도 해볼게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검사만 해요. 약속해요. 절대 무리하지 않기. 검사 결과가 안 맞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알겠죠? 네, 약속할게요. 통화를 끄는 성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하고 순진한 아이야. 이번엔 운명까지 내 편이겠지. 우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살려줄게. 며칠 후 은호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열도 하고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은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고, 이사장님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희귀 적합성 판정입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서류엔 이름 대신 코드만 있었어요. 숫자와 기호들만 빼곡했습니다. 표준 설명문은 파일로 드릴게요. 궁금한 건 담당 창구에 문의하시고요. 간호사의 기계적인 말에 은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였어요. 맞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호는 결과지를 들고 성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갔어요. 성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랑 맞는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하지만 성희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은호 씨, 이게 무슨 정말 맞는다고요? 네. 간호사님이 희귀한 케이스래요. 정말 다행이죠? 이제 이사장님 살릴 수 있어요. 은호 씨.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은호를 끌어안았어요. 재간은 금방 재생된다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회복도 빠르대요.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받아주세요. 성희는 울먹이며 은호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은호의 어깨가 성희의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차가운 냉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성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가 선택했어, 은호야. 엄마는 그저 네가 선택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을 뿐이야. 이제 우진이가 살 수 있어. 드디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어요. 은호는 그 2주 동안 건강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술도 끊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호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떨리고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게요. 프리옵 대기구역에 도착했을 때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삑삑거리는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체크리스트를 읽는 동안 커튼 너머로 낮은 대화가 흘렀습니다. 은호 씨 무섭죠? 떨리죠? 조금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괜찮아요. 이사장님이랑 함께니까 용기가 나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요, 우리 수술 잘 될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간호사가 체크를 마치자 성희는 환자 팔찌 대신 동반보호 표시가 찍힌 출입밴드를 다시 손목에 걸었습니다. 겉으론 환자처럼 누워 있었지만 실제 수술 동선은 성희가 아닌 VIP-2로 잡혀 있었죠. 마취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은호에게 말했어요.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100부터 거꾸로요. 100, 99, 98.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보조 인력이 침대 머리에 태그 코드를 조용히 교체했습니다. 실명은 어디에도 없었죠. 침대 머리에는 REC-17 VIP-E 같은 코드만 꽂혔습니다. 마취가 깊어질 즈음 보조 인력이 조용히 태그를 바꿔 끼웠어요. 병원은 바빴고 서류는 완벽했고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커튼 너머로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됐다. 우진이는 살아서 후계자가 될 거야. 그녀는 보호자 출입밴드를 확인받고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VIP 병동이었죠.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VIP층을 가리킬 때 그녀의 얼굴엔 차가운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고 복도 끝에 특별수술실이 보였습니다. 그곳엔 VIP-2로 표시된 또 다른 수술실이 준비돼 있었고 그 안에서 한우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성희의 친아들이었죠. 침대에 누운 우진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응, 엄마 왔어. 곧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했잖아. 꼭 살려준다고. 성희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수술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호의 간이 적출되고 다른 쪽에서는 우진의 생명이 이어졌어요. 수술실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사들의 집중된 손놀림, 간호사들의 빠른 움직임, 기계음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는 우연히 VIP 병동 출입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그는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준법감시 업무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법무팀 준법감시 권한으로 받은 로그에 VIP-E 동시 수술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VIP-E가 따로 있지? 성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특실 소독 기록, 수술실 배정표, 의료진 배치 현황까지 모두 열람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아챘습니다. 왜 은호가 여기에? 그리고 VIP-E는 누구지? 설마 우진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접으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엔 강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엔 법으로 갈게요. 이건 너무 심하셨어요. 하지만 성재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무엇보다 은호를 보호해야 했어요.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날 은호는 병원 앞에서 성희를 만났습니다. 성희는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은호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이사장님도 건강해지셔야 해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럼요.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잖아요. 앞으로 당신한테 잘해줄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호가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은호를 보며 성희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택시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호야. 너와 나의 진짜 이야기는 네가 알게 되는 날이 올까? 그땐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하네. 며칠이 지나고 은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놓친 것 같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두운 복도를 걷는 꿈,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호는 현관문으로 다가갔어요. 작은 봉투 하나, 발신인 없음. 은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고 얇았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지은호 씨, 당신의 간은 고성희 이사장이 아닌 젊은 남자에게 이식되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고 싶나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밑에는 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저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구길래 내 간과 일치했던 거야? 이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럼 이사장님은? 설마 혈연?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건 보통 가족 사이에서나 나온다고 했어요.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버리고 그 남자는 안 버린 거야? 그 남자는 키웠다는 거야?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위로 솟은 건 분노였습니다. 뜨겁고 타오르는 분노가 가슴을 조였어요. 왜 나만 버렸어? 왜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거야? 왜 나만? 의자를 밀치며 일어선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호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밑에 두 번째 봉투만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로펌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본 열람건에 따라 정식으로 확보한 문서입니다. 신원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 아래 오래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입양 위탁 기록 친모 고성희. 은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엄마의 아들. 그리고 자신, 버려진 딸. 정답은 늘 간단했네. 엄마는 나를 버렸고 나는 엄마의 아들을 살렸어. 나는 도구였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엄마, 당신은 진짜 완벽하네요. 딸은 버리고 아들은 살리고. 그리고 나는 몰랐죠. 내가 살린 게 당신의 또 다른 피라는 걸.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있었어요. 따뜻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철한 빛이 자리했습니다.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걸렸어요. 좋아요, 엄마. 이제부터는 저도 당신처럼 해볼게요. 피로 만든 빚은 피로만 갚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은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성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이사장님, 저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내일 뵈러 가도 될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은호의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은호 씨, 물론이죠. 얼마든지 와요. 나도 당신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이사장님, 꼭이요. 전화를 끄는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은호의 얼굴을 비췄어요. 은호의 눈빛도 그 달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복수는 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불이 붙었습니다. 은호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그 안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기다리세요. 당신이 외면하고 버리고 이용한 딸, 그 딸이 만나러 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는 은호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은호는 성희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박성재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요?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얽히게 될까요? 다음 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